우리 대부분은 외로움을 결핍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외로움이 실제로 자아 발견을 향한 한 걸음이라면 어떨까요? 칼융의 심오한 심리학에 따르면 혼자 있을 때 드러나는 것은 인생에서 찾아 헤매던 가장 귀중한 보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칼융에 따르면 고독을 포용함으로써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외로움은 인류의 가장 근본적인 두려움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침묵은 종종 위협처럼 느껴집니다. 마음은 깊은 곳에 숨겨진 생각과 함께 혼자 있는 불안함으로 인해 불안해집니다. 칼융의 가르침에 따르면 외로움은 처벌이 아니라 내면의 자아로 향하는 관문입니다. 군중과 사회적 가면 뒤에 숨겨진 사람은 진정한 자아와 마주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이러한 대면은 종종 두렵고 불안해 보일 수 있지만 이는 무의식과 마주하는 첫걸음입니다. 고독은 일상의 소음과 끊임없는 방해 요소로부터 잠시나마 휴식을 제공합니다. 칼융은 의식의 경계를 초월하고 무의식 깊숙이 숨겨진 욕망, 두려움, 억압된 감정을 탐구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과정에서 마주하는 침묵은 단순한 외적인 침묵이 아니라 내면의 부름이기도 합니다. 내면의 혼돈 속에서 길을 잃는 것은 처음에는 불안하게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신에 대한 가장 깊은 이해를 드러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결핍, 마치 공허함이나 고립의 상태처럼 인식합니다. 그러나 칼융의 관점에서 외로움은 존재의 더 깊은 의미에 접근하는 수단입니다. 타인의 기대와 인정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가치와 내면의 원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발견은 삶에서 더욱 의식적이고 자유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줍니다. 혼자 보내는 시간은 외부 세계의 혼돈에서 벗어나 자신에 대한 가장 깊은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침묵 속에서 보내는 시간은 내면의 리듬을 재발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칼 융에 따르면 무의식은 고독의 순간에 가장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억압된 감정과 그림자는 자아 발견의 여정에서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이러한 그림자는 종종 거부되거나 억압된 특성을 나타내며 마주하지 않으면 내적 갈등으로 이어집니다. 외로움은 이러한 갈등을 인식하고 변화시키는 첫걸음입니다. 혼자 있는 불편함은 성장과 성숙의 전조입니다. 칼 융은 사람이 자신의 내면 세계를 용감하게 마주할 때 이전에는 알아차리지 못했던 재능과 잠재력이 드러난다고 주장합니다. 이 과정에는 종종 인내와 자기 연민이 필요합니다. 자신과 마주함으로써 자신의 실수, 두려움, 그리고 억압된 분노를 인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면은 영적 성장과 의식적 자각에 필수적입니다. 고독은 또한 사람의 창의력을 키워줍니다. 칼 융은 창의성을 의식과 무의식을 연결하는 다리라고 설명합니다. 침묵과 고독은 마음 깊숙이 숨겨진 이미지, 생각, 감정이 드러나도록 합니다. 이러한 내면의 과정에서 사람들은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을 발견하고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내면의 자원을 발견합니다. 이러한 경험은 예술이나 글쓰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삶의 모든 측면에서 창의적인 해결책과 자각을 낳습니다. 혼자 있는 법을 배우면서 타인의 인정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칼 융의 가르침에 따르면 타인으로부터 독립하여 자신을 아는 것이 진정한 내면의 자유의 기초입니다. 고독은 사람이 자신의 가치관, 원칙, 그리고 삶의 철학을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러한 명확함은 삶의 모든 측면에서 더욱 의식적이고 균형 잡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줍니다. 사람들은 고독 속에서 내면의 평화를 찾고 이 평화는 외부 세계와의 건강한 연결을 촉진합니다. 고독은 두려움이 아니라 용기를 필요로 하는 여정입니다. 칼 융의 심리학은 고독을 통해 자신의 내면에 다가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여정은 처음에는 불편하고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결국에는 진정한 자아를 드러냅니다. 침묵과 고독은 자신의 본질로 이끄는 길잡이이며 자신의 가치관, 욕망, 그리고 잠재력을 발견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고독은 사람이 자신과 맺을 수 있는 가장 깊고 친밀한 관계입니다. 당신은 외로움을 어떻게 느끼시나요? 그리고 이 침묵 속에서 무엇을 배우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내면의 자아로 향하는 여정은 고독이 선사하는 가장 소중한 선물 중 하나입니다. 칼 융은
진정한 자아를 인식하려면 의식의 경계를 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침묵과 고독은 표면적으로는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무의식의 심연으로 향하는 관문입니다. 생각과 감정에 온전히 집중할 때 억압되었던 두려움, 오래된 트라우마, 그리고 무시되었던 욕망들이 하나씩 드러납니다. 이 과정은 처음에는 불안하고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각 단계는 자아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발견의 여정을 의미합니다. 칼융에 따르면 무의식이 생성하는 이미지와 감정은 내면 세계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자기 관찰의 기회를 얻습니다. 의식의 끊임없는 집착이 사라지면 영혼에 침묵하는 언어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언어는 종종 상징과 감정적 이미지를 통해 전달됩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게 됩니다. 융의 가르침에 따르면 그림자는 인간의 성격에서 거부되고 억압된 부분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직면하는 것은 두려움과 불편함을 야기할 수 있지만 내면의 온전함으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외로움은 그림자에 맞서기 위한 토대를 마련합니다. 자신의 어두운 면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러한 면들은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통제할 수 없이 드러납니다. 칼융은 그림자를 무시하는 것이 개인의 성장과 영적 성숙을 저해한다고 말합니다. 내면의 여정에는 그림자를 이해하고 변화시킬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람이 자신과 정직한 관계를 맺을 때 그림자는 더 이상 두려운 미지의 영역이 아니라 배움의 지침이 됩니다. 칼융은 무의식과 의식 사이에 다리를 놓는 것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이 다리는 내면의 자아를 발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고독 속에서 보내는 시간은 이 다리를 놓을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자신의 생각, 감정, 행동 패턴을 관찰함으로써 무의식의 메시지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자각은 자신과 자신의 삶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해줍니다. 눈에 띄는 모든 세부 사항은 내면의 자아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게 합니다. 내면의 자아로 향하는 여정은 또한 영적 성숙을 가져옵니다. 칼융에 따르면 사람이 내면 세계를 더 잘 인식할수록 외부 세계와의 관계에서 더욱 균형 잡히고 의식적인 존재가 됩니다. 고독은 감정적 의존성을 정화하고 타인의 인정보다는 내면의 인도를 신뢰하도록 가르칩니다. 이 과정은 처음에는 외롭고 불확실해 보일 수 있지만 결국에는 강한 자신감과 내면의 균형을 만들어냅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가치와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보기 시작합니다. 고독은 또한 창의적인 공간을 열어줍니다. 칼융은 창의성을 무의식과 의식 사이의 대화로 정의합니다. 사람은 내면 세계에 숨겨진 이미지, 생각, 감정을 마주할 때 그것들을 표현하고 싶은 욕구를 느낍니다. 이러한 표현은 예술이나 글쓰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삶의 모든 측면에서 새로운 인식과 해결책이 나타납니다. 내면의 자아로 향하는 여정은 창의성을 키우고 사람을 더욱 독창적이고 의식적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내면의 여정에는 인내심과 자기 연민이 필수적입니다. 칼융은 자신의 단점과 결점에 직면할 때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고독 속에서 보내는 시간은 결점과 장점을 객관적으로 보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이러한 자각은 우리 자신을 더 이해하고 친절하게 대할 수 있게 해줍니다. 내면의 자아를 인식하는 것은 자존감과 자존감을 강화합니다. 내면의 자아로 향하는 여정은 고독이 주는 가장 값진 보상입니다. 칼융의 가르침에 따르면 고독은 자신의 내면 세계와 무의식을 탐구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과정은 처음에는 불안하고 혼란스러워 보일 수 있지만 결국에는 진정한 자아를 드러냅니다. 고독은 단순한 고립이 아닙니다. 영적 성장, 자각, 그리고 내면의 온전함으로 향하는 문을 여는 여정입니다. 이 내면의 자아를 탐구할수록 삶의 의미와 깊이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고독은 인간의 창의성을 발현하는 가장 강력한 촉매제 중 하나입니다. 칼융은 창의성을 예술가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무의식과 의식 사이의 대화로 정의합니다. 침묵 속에서 보내는 시간은 마음속 깊숙한 곳에 숨겨진 이미지, 생각, 감정을 드러냅니다. 내면에서 드러나는 이러한 상징과 이미지에 직면할 때 사람들은 이를 의미와 표현의 수단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창작 활동이 아니라 자기 이해와 발견의 여정이기도 합니다. 칼융에 따르면
무의식의 메시지는 고독 속에서 더욱 분명하게 전달됩니다. 일상생활의 혼돈과 강렬한 사회적 상호작용은 이러한 메시지를 가리지만 고독 속에서는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진 생각과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이러한 침묵 속에서 사람은 상상력과 직관을 더욱 강렬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창의성은 이러한 경험들이 외부로 드러나 그림, 글 또는 아이디어로 구체화될 때 생겨납니다. 고독은 또한 무의식과 의식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칼 융은 이 다리가 창작 과정의 토대라고 주장합니다. 사람이 내면 세계에서 발견한 이미지와 생각을 의식으로 가져올 때 그 이미지와 생각에 의미를 부여하고 창작 과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내면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진정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각 창작 단계는 내면의 자아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가져옵니다. 고독 속에서 만들어진 공간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자유롭게 경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칼 융의 가르침에 따르면 무의식 깊은 곳에서 떠오르는 이미지는 종종 예상치 못하고 놀랍습니다. 이러한 이미지와 마주하고 처음에는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가장 순수한 형태의 창작이 드러납니다. 내면 세계에서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탐구하면서 사람은 삶에서 더욱 독창적이고 의식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고독은 또한 내면의 자원을 발견하게 해줍니다. 칼 융은 창작 과정이란 개인이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변화시켜 의미를 생성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사람은 내면의 목소리와 연결되고 이 목소리는 개인적인 표현의 원천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무의식의 메시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인간의 창의성을 키우는 근본적인 도구입니다. 모든 창의적인 행위는 영적인 해방이자 자기 발견의 과정입니다. 내면의 자아를 향한 이러한 창의적인 여정은 자신에 대한 더 깊은 인식을 발전시킵니다. 칼 융에 따르면 자신의 창의성을 통해 자신의 어두운 면과 잠재력을 더욱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고독은 이러한 인식이 드러나는데 필요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침묵 속에서 자신의 생각, 두려움, 욕망을 관찰함으로써 우리는 그것들을 의식적으로 변화시킬 기회를 얻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창의적인 생산뿐만 아니라 영적 성숙에도 기여합니다. 창의성과 고독 사이의 이러한 깊은 연결은 삶의 의미를 더할 수 있는 잠재력을 향상시킵니다. 칼 융은 내면 세계의 이미지와 상징이 올바르게 표현될 때 삶의 미적이고 의미 있는 차원을 더한다고 말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이러한 이미지를 관찰하고 삶의 다양한 영역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내면의 여정과 삶의 의미를 탐구할 수 있습니다. 고독은 마치 창작 실험실과 같습니다. 칼 융의 가르침에 따르면 내면 세계에서 홀로 있는 법을 배우면 무의식과 의식 사이의 간극을 메우고 자기 표현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창의성은 고독이 제공하는 침묵과 자기 성찰을 통해 꽃피웁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창조할 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삶의 더욱 의식적인 방향을 찾게 됩니다. 고독과 창의성은 내면의 자유와 영적 온전함을 성취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고독은 정서적 독립과 성숙으로 가는 가장 깊은 문을 열어줍니다. 칼 융은 자신의 내면 세계에 자신감 있게 서고 타인의 인정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는 능력을 영적 성숙의 근본적인 지표로 설명합니다. 혼자 있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내면의 가치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침묵과 고독은 처음에는 불편한 공허함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감정과 친밀한 관계를 맺도록 해줍니다. 이러한 연결은 삶의 혼돈 속에서 잃어버린 내면의 나침반을 되살리고 의사결정의 명확성을 제공합니다. 칼 융에 따르면 정서적 독립은 타인의 기대와 사회적 역할로부터의 해방에서 시작됩니다. 타인의 인정 없이 자신의 가치를 정의할 수 있을 때 내면의 균형과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고독은 외부의 영향에서 벗어나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가속화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 목소리는 삶의 방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삶의 의미를 깨닫도록 도와줍니다. 혼자 있는 법을 배우면 내면의 권위를 발견하고 자신의 결정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정서적 독립은 자기 연민을 기르는 것을 포함합니다. 칼 융은 자신의 결점과 단점을 인정하고 자신을 이해하는 태도를 기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고독 속에서 보내는 시간은 이러한 연민을 배우는 특별한 기회입니다.
자신의 감정적 반응과 사고 패턴을 관찰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비판적인 이해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자각은 내면의 평화와 성숙한 마음 상태의 토대를 형성합니다. 고독은 정서적 성숙이 발달하는 영역을 확장합니다. 칼융은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독립을 이룰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림자는 종종 거부되거나 억압된 성격의 일부를 나타내며 이를 인식하는 것은 정서적 독립을 향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혼자 지내고 자신의 내면 세계를 관찰하는 법을 배우면서 이러한 그림자의 측면을 이해하고 의식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영적 성숙의 가장 구체적인 지표입니다. 정서적 독립은 타인과의 관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칼융에 따르면 내면 세계에서 강한 균형감과 자각력을 발달시킨 사람은 타인의 감정적 부담에 의존하지 않고 건강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고독은 자신의 한계와 욕구를 이해하게 하여 관계에서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더욱 공정하고 이해심 있는 접근 방식을 갖게 합니다. 고독을 통해 얻은 내면의 지혜로 사람들은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더욱 의식적이고 충만해지게 됩니다. 또한 고독은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감을 갖게 합니다. 칼 융은 정서적 독립이 자신의 의식과 가치관에 따라 모든 삶의 선택을 내릴 수 있는 능력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혼자 있는 법을 배우고 내면의 목소리를 신뢰하게 되면 타인의 영향 없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이는 영적 자유와 성숙한 인격을 보여주는 근본적인 지표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서적으로 성숙해지면 내면의 평화와 지속적인 균형 감각을 얻게 됩니다. 칼융에 따르면 사람이 고독을 받아들일 때 자신의 어두운 면과 강점을 모두 통합하게 됩니다. 이러한 통합은 정서적 독립의 가장 깊은 표현이며 삶의 혼돈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균형을 제공합니다. 고독은 처음에는 두렵고 공허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결국에는 진정한 자아와 성숙으로 가는 길을 열어줍니다. 고독과 정서적 독립은 서로 보완적인 두 과정입니다. 칼융의 가르침에 따르면 사람은 혼자 있을 때 내면의 가치, 두려움, 그리고 욕망을 발견하고 타인의 영향에서 벗어나 영적인 성숙을 이룬다고 합니다. 이 여정은 처음에는 어려움과 불편함으로 가득 차 보일 수 있지만 내면의 자유와 삶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해줍니다. 외로움은 정서적 독립과 성숙을 위한 조용하지만 강력한 스승입니다. 자신을 찾는 것은 인간 삶에서 가장 심오한 탐구 중 하나입니다. 외부 세계의 요구, 타인의 기대, 그리고 사회에 침묵하는 압력 속에서 우리는 종종 진정한 자아의 목소리를 잃어버립니다. 칼 융은 바로 이 지점에서 내면의 여정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에 따르면 사람은 단순히 외부 세계에서 역할을 수행하는 인물이 아니라 무의식 깊은 곳에서 진정한 자아를 찾는 여행자입니다. 자신을 찾는 것은 단순한 목표가 아니라 변화의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사람을 삶의 피상적인 층위에서 끌어올려 자신이 누구인지 이해할 용기를 갖게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용기는 항상 쉽게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을 찾는 과정은 종종 고통스러운 대립과 불편한 진실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칼 융의 가르침에서 자신을 찾는 과정은 그가 개성화라고 부르는 여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개성화는 자신의 내면을 통합하고 자아 안에서 조화를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어머니, 아버지, 친구, 직장인, 사회 구성원 등 다양한 가면을 씁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면은 진정한 자아를 가릴 수 있습니다. 융에 따르면 자아를 찾는다는 것은 이러한 가면을 넘어 우리가 누구인지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바로 이 지점에서 관문 역할을 합니다.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 진정한 자아의 속삭이는 목소리가 침묵 속에서 들립니다. 타인의 시선이 아닌 자신의 본질에 따라 살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자신의 결정과 감정에서 더욱 확고한 중심을 찾습니다. 칼 융은 밖을 바라보는 자는 꿈을 꾸고 안을 바라보는 자는 깨어난다라고 말했을 때 이는 실제로 이러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자아를 찾는다는 것은 바깥 세상에 더섭는 빛을 좇는 것을 버리고 내면 세계의 깊은 보물을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보물들이 항상 밝은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림자, 때로는 우리의 어두운 면이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유는
자신의 모든 면을 포용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이 여정에서 외로움은 짐이 아닌 인도자가 됩니다. 군중에서 벗어나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의 진면목을 볼 수 있습니다. 침묵 속에서 떠오르는 질문들은 쉽게 답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칼 융은 이러한 질문에서 도망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신을 찾으려면 용기를 내고 내면의 갈등에 맞서야 합니다. 진정한 자아는 표면뿐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고독은 이러한 깊이를 탐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신을 찾는 것은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칼 융은 자신을 찾지 않고서는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의미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내면에서 발견되는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찾으면 존재의 모든 부분이 조화롭게 융합되고 삶의 이유를 더욱 명확하게 보기 시작합니다. 이 시점에서 외로움은 소외가 아닌 통합의 경험이 됩니다. 때로는 자신을 찾기 위해 오래된 습관과 이전에 신뢰했던 패턴을 버려야 합니다. 이는 뱀이 허물을 벗는 것처럼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지켜온 역할과 정체성을 벗어던질 때 처음에는 자신이 벌거벗고 취약하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칼 융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 과정은 새로운 자아의 탄생에 필수적입니다. 옛 것을 뒤로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자신을 찾는다는 것은 과거의 짐에서 벗어나 미래를 향해 더욱 굳건히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을 찾는 것의 중요성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도 느껴집니다. 내면의 조화를 찾은 사람은 이러한 조화를 주변 환경에도 반영합니다. 자신의 그림자와 화해한 사람은 타인을 더 이해하고 인내하며 공감하게 됩니다. 칼 융의 심리학적 접근에 따르면 사회의 건강은 개인의 영적 건강과 직결됩니다. 자신을 찾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의 단점을 외부 세계에 투사하여 갈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찾은 사람들은 평화와 균형을 이룹니다. 자신을 찾는 것은 사치가 아니라 인간 존재의 핵심에 있는 필수 요소입니다. 고독을 받아들이고 내면의 자아와 마주하며 진정한 본질을 발견할 용기를 가진 사람은 더욱 의미 있고 충만한 삶의 문을 열어줍니다. 칼 융은 이 여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 진정한 가치는 도전에서 비롯된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을 찾는 것은 사람이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겉모습을 아무리 많이 얻더라도 내면의 자아가 없다면 사람은 항상 불완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깊은 평화는 자신을 찾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외로움과 친구가 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인간 삶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 중 하나입니다. 칼 융은 외로움이 상실이 아니라 내면의 균형을 제공하는 힘이라고 주장합니다. 사람이 침묵에 맞서고 자신의 내면 세계에 당당히 서는 법을 배우면 삶의 흐름 속에서 더욱 견고한 중심을 찾게 됩니다. 외로움은 처음에는 불안하고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영적인 온전함과 내면의 평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합니다. 고독이 주는 고요한 인도를 통해 사람은 삶의 통제력을 되찾고 외부의 혼돈으로부터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칼 융에 따르면 외로움은 적이 아니라 내면의 자아와 가장 친밀한 관계입니다. 사람이 군중과 끊임없는 방해 요소에서 벗어날 때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외로움과 친구가 되는 법을 배우는 사람은 더 이상 외부의 인정을 구하는 데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인도를 발견하고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이러한 연결은 내면의 평화와 관계 속 건강한 경계를 강화합니다. 또한 외로움은 자신의 어두운 면과 화해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칼 융은 그림자를 인식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균형을 이루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고독 속에서 자신의 그림자 측면과 마주할 때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고 의식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더욱 의식적인 선택을 가능하게 합니다. 침묵은 그림자와 내면의 균형을 통합하는 실험실입니다. 고독 속에서 자기 관찰을 통해 사람은 영적 성숙으로 가는 길을 발견합니다. 고독을 통해 형성된 이러한 우정은 또한 사람의 창의성과 직관력을 키워줍니다. 칼 융에 따르면 무의식의 심층은 고독 속에서 더욱 뚜렷하게 드러나며 사람은 이러한 심층에서 비롯된 상징과 이미지를 사용하여 삶의 의미를 더할 수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사람은 마음의 혼돈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에너지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영적, 지적 발달 모두에 필수적입니다. 고독은 내면 세계를 위한 실험실이자 놀이터를 제공합니다. 그곳에서 경험하는 모든 감정과 생각은 더욱 균형 잡히고 의식적인 삶에 기여합니다. 삶의 균형은 고독을 받아들이는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칼 융은 고독 속에서 내면의 조화와 균형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분중의 소음과 끊임없는 외부 영향에서 벗어날 때 사람은 자신만의 리듬과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되찾게 됩니다. 외로움은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고 삶의 균형을 통해 형성된 친밀한 관계가 됩니다. 외로움과 친구가 되는 또 다른 측면은 자기 연민을 키우는 것입니다. 칼 융은 자신의 결점과 단점을 받아들이고 이해심을 가지고 자신에게 다가가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고독 속에서 자신을 관찰할 때 비판적인 판단을 정화하고 자신에게 더 친절한 태도를 갖게 됩니다. 이러한 연민은 내면의 균형을 강화하고 자신과 주변 환경 모두와 더 건강한 관계를 맺도록 해줍니다. 침묵은 이러한 온화한 자각이 일어나는 공간입니다. 외로움은 또한 사람이 삶의 의미를 깊이 성찰하게 합니다. 칼 융에 따르면 혼자 시간을 보내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은 삶의 균형을 더 명확하게 이해합니다. 고독 속에서 사람은 자신의 가치와 우선순위를 명확히 파악하고 의식적인 선택을 통해 삶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각은 삶의 우연성에 맞서 흔들리지 않는 자세를 갖게 하며 삶의 의미를 구축하는 초석 중 하나가 됩니다. 외로움과 친구가 되는 것은 영적 온전함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가장 강력한 길 중 하나입니다. 칼 융의 가르침에 따르면 외로움을 받아들일 때 내면의 평화와 균형을 찾고 자신의 어두운 면들을 통합하며 창의성과 직관을 자유롭게 발휘하게 됩니다. 외로움은 더 이상 공허함이 아니라 삶의 균형과 맺어진 친밀한 관계가 됩니다. 외로움을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아를 발견하고 삶의 더 깊은 의미에 도달하는 가장 강력한 지침으로 받아들일 때 진정한 평화와 내면의 균형을 얻게 됩니다. 외로움과 친구가 되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교훈을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에서는 칼 융이 외로움을 받아들임으로써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한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더 많은 콘텐츠를 보시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회비를 내어 후원해 주시고 싶으시다면 가입 버튼을 눌러 회원으로 가입해 주세요. 감사합니다.